자, 세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강의는요, 개인 재무설계는 필수다 라는 건데요. 되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재무설계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돈을 모으는 방법. 좋습니다. 또 돈을 관리하는 방법. 둘 다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은 방법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역시 교육 두 번째 2회차죠. 원래 사람들한테 재무설계가 뭐야 라고 말하면은 재무설계를 잘 몰라요. 재무설계? 그 뭐 돈 관리해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끝나겠죠. 그럼 전 다시 물어봐요. 재테크는 뭐예요?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만 말해 주세요. 투자. 그렇습니다. 또 돈을 굴려서 모으는 확대 마찬가지. 역시 2회차입니다. 네, 알고 계시죠? 역시 정답을 알고 계시는군요? 어떻게 하셨을까? 보면은 재테크라는 건 되게 간단하게 말할게요. 재산을 다루는 모든 기술을 얘기합니다. 네, 저 재자 저거 아니에요. I입니다. 제가 틀렸어요. 네, 근데 재테크라는 건 돈 버는 모든 기술을 얘기해요. 본인이 말씀하셨던 투자, 그리고 돈을 불리는 모든 기술. 뭐 제가 항상 장난처럼 얘기하는 것 중 하나인데,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저기 그 삼성전자를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폰팔이라고 불러요. 폰파니까. 야, 폰팔이 이러거든요. 그리고 또 카카오에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카카오에 다니는 친구는 과자팔입니다. 야, 과자팔이. 물론 걔는 이제 컴퓨터 하는 애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친구들한테는 보험팔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던데, 그 중에서 그 과자팔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갑자기, 걔가 경북 봉화에 살거든요, 원래 고향이. 그래서 저한테, 야, 우리 아버지가 경북 봉화에서 소 키우는 거 알지? 알고 있지. 야, 네가 생각했을 때 소 한 마리 사가지고 키워서 돈으로 파는 게 맞냐, 아니면 저축하는 게 맞냐? 웃었어. 저는. 말이 되냐? 당연히 저축하는 게 맞지? 알겠어. 그럼 반은 소한테 하고 반은 너한테 할게. 그래, 그렇게 해. 그래서 소를 키웠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소 한 마리가 그렇게 비쌀 줄 몰랐거든요. 송아지 한 마리를 막 50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 아무튼 뭐 구매를 했어요. 나 구매한 걸 키워. 나중에 갖다 팔 때 되니까 거의 한 몇 천만 원 되는 거야. 나 소 한 마리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거든요. 아마 제 기억에 몇 천만 원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저 천만 원 단위까지는 갔던 것 같아요. 깨달은 거죠. 야, 이거 사실 수익률로 따져보면 이거 얼마야? 250%. 야, 너는 이거 앞으로 소테크야. 너는 앞으로 소 키워. 진짜 이랬다니까? 근데 다른 친구가 아버지가 또 그 농사를 지으세요. 근데 그냥 농사가 아니라 수경재배라고 해서 물에서 키우는 그 있어요, 기술이. 근데 그 친구가 복숭아 아니라 이게 뭐지? 토마토랑 오이 같은 거를 키워가지고 여름이나 그쯤에 키운 다음에 가을쯤에 팔아요. 그러면은 추석 때 사람들이 많이 사서 먹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게 팔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랬더니, 야, 너는 오이를 갖다 파니까 너는 오늘부터 오이테크다. 그럼 나는 뭔데? 나는 재테크지. 이러면서 친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많이 깨달은 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세상의 모든 방식은 돈을 벌 수 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제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에 다흑이라고 벌레에 관련돼서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지나가다가 그 소 농가에 딱 갔대요. 여기 보물이 있다고 하면서 왔다 오는 거야.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 마냥. 여기에 보물이 있다? 이러면서 갑자기 막 뒤집어 땅을. 근데 땅에서 흰 색깔 엄지손가락만한 애벌레가 엄청 나오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근데 그 애벌레 보면서 걔가 막 신봤다 그러는데 애벌레 다 주워 담아. 저기 뭐 하는? 근데 알고 보니까 애벌레가 장수풍뎅이 애벌레였어요. 그 장수풍뎅이는 키워서 팔게 되면 마리당 6천만 원, 6천 원인가 넘어. 6천 원 넘어. 그럼 거기에서 아까 봤을 때 내가 봐서 한 몇백 마리 잡은 것 같은데, 걔네들 다 키워서 팔면 최소 1,000만 원을 벌었겠네? 근데 그 소 키우는 농가가 딱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애벌레 이거 뭔지도 몰라. 아, 이거 다 가져가도 돼요? 아니, 가져가. 나 그냥 그 닭 먹이로 주는 거예요. 마리당 6천 원짜리예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닭 먹이로 줘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아무 쓸모 없다 라고 생각한 것도 누군가한테는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죠. 누군가가 원하니까 그걸 공급하고 돈을 버는, 그게 재테크이자 사업입니다. 모든 기본이잖아요. 원하는 사람한테 원하는 걸 갖다 주는 것. 자,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 돈 관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갖다 주는 건 뭐예요? 그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지식 해결책과 상품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사업하는 사람이라는 거, 모두가 재테크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세요. 혹시 적금 가입해 보신 적 있나요? 적금에 가입해 보셨군요. 금리가 몇 프로를 씁니까? 2%, 2.5. 2%에서 2.5%. 자, 본인이 그 적금 가입할 때 뭐 보고 가입하셨어요? 은행에서 그냥 조금만 모아볼까 단순한 생각에 그냥 가입했습니다. 그렇죠. 상품에 돈을 모아봐야겠다. 그리고 그 상품에 가입할 때는 어떤 것 때문에 뭘 보고 그 상품으로 가입한 거예요? 그 은행이라서.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은행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상품의 수익률 등등이겠죠. 결국 그 상품만 보고 가입했겠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입으신 옷 사이즈 어떻게 돼요? 엑스라지 105입니다. 네, 105죠? 제가 아까 했던 말 똑같이 해볼게요. 자, 130짜리 주겠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90짜리 주면
입다 보니까 105 정도는 입어야겠네라고 입는 게 지금 그 옷을 입은 이유시죠. 똑같은 거예요. 본인은 그 옷의 사이즈만 보고 골랐어요? 아니죠. 내가 입고 어디 TPO라는 것도 있잖아. 어느 회사에서 입어야겠다. 어느 곳에서 어떤 옷을 입어야지. 여기 회사 출근할 때 슬리퍼에다가 나시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옷을 입으신 거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죠. 금융 상품도 똑같습니다. 근데 본인은 지금 그 상품을 만드실 때, 그 옷을 입을 때 나는 뭐만 보고 골랐다? 사이즈만 보고 골랐다? 아니잖아. 다 따져봤잖아. 근데 왜 적금 가입할 때는 사이즈만 보고 가입해요? 왜 적금 가입할 때는 그 은행이니까 가입을 해요? 그 상품에 뭔 단점이 있는데요? 무슨 장점이 있는데요? 따져보지 않고 가입하네요? 이게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오래 할 수 없는 이유예요. 뭔지를 모르는데 하는 거야, 그냥. 왜? 내가 자주 가는 은행이니까. 나는 그래서 영진리 집 근처에 은행을 차려야겠어. 맨날 찾아오게. 영진리한테 아무거나 다 팔아야겠다. 어차피 가까우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거래 은행이면?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무언가를 상품을 가입할 때는요,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선과 눈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냥 자주 쓰는 은행이니까 해야지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영진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물어보자. 그 적금 가입한 목적은 뭐예요? 어디에 쓰시려고? 비상금. 비상금. 그럼 본인의 목표는 비상금이네요. 그러면 언제 내가 그 비상금을 어디에 쓸지도 구상은 해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돈은 안 깨져.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재테크는 단순하게 숫자만 보고 가입을 한다라면 재무설계는 목표, 언제 써야겠다, 그리고 어디에 써야겠다라는 명확한 기준선이 있어야 재무설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되물어볼 거예요. 돈을 모으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왜 이 일을 시작해서 돈을 벌고 있죠? 먹고 싶은 거 먹고 스마트폰을 사고 싶어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그렇죠. 네.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의 기준은 몇 억 정도 됩니까? 노후가 생각한다면은 그래도 20-30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경혜님은 원래도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정말 소득도 많이 내시고 정말 부모로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신 것 같아요. 자, 경혜님은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과 나의 노후, 그렇죠. 나의 부모가. 결혼. 그렇죠. 아유, 좋은 어머님이. 저희 어머니처럼 시원하게 결혼 네 알아서 해! 이렇게 안 하시네. 좋은 어머님이죠? 근데 다 너 알아서 해라고 해놓고 손 놓는 엄마는 없어요. 자, 또 마찬가지. 그럼 본인의 목표가 명확하게 있네요. 그러면은 본인이 힌트를 해야 되는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75세? 75세. 어느 정도의 금액을 쓸 것 같아요? 앞으로? 향후에? 그렇죠. 노후자금이니까. 써야 될 것 같아요. 못해도 그래도 한 몇십억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제가 몇십억은 몰라도요, 돈 많이 벌어드릴게요, 저 믿고 투자하십시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목표가 이거세요? 그럼 그 목표에 맞게 기간을 잡고요, 그 목표에 맞게 사용법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체계적인 걸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재무설계입니다. 오늘 제가 아까 맞춰준다는 맞춤면 정장 있잖아요. 영진님한테만 맞는다는 그 옷, 제가 오늘 그 옷 입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고객들이 오늘 내가 뭔가를 진행한다고 하면 예, 그럼 좀 이따 한다, 이렇게 진행하시죠? 네, 이러면서 계획해요. 진짜 그래요. 이런 말 한마디부터가 고객을 이제 내 걸로 가져올 수 있는 좋은 화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만 너무너무 좋죠? 자, 박수 한번 주세요.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이건 당신만을 위한 방법이에요. 제가 이 방법대로 오늘 좀 이따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받으려면 이런 식의 간접 화법, PC, 간접 계약을 계속해야 돼요. 근데 압박은 아니야. 이게 뭐라 그럴까? 계속해서 청을 관련돼서 미리미리 사전에 깔아두는 거야. 계속. 그래야 사람이 계약하시죠. 에?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하시죠. 이거 아까 말했던 그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깔아둬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보겠습니다. 연 5%짜리 적금이 있대요, 우리. 연 5%짜리 적금 지금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두 분은 알고 계실까요? 연 5%짜리 적금 없다, 있다, 없다. 있으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들지 않네요. 그럼 둘 다 없다는 거네. 있을까? 없을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안 찾아보세요? 핸드폰 있잖아요. 빨리 찾아보세요. 이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앞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보시면은 우리는 굳이 연 5%짜리 적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이버가 있는데 여기다가 적금이라고 이렇게 뭐야 이거? 네, 아주 친절하게 우리 적금을 찾아보죠. 짠! 적금이라고 쳐서 보면 여기 금리가 몇 프로짜리가 엄청나게 많네요. 뭐가? 자, 몇 프로죠 다? 15%에 13%에 8%에 8%에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야. 근데 이 수많은 적금들을 그냥 줄까요? 아니죠. 여기 뭐라 써있어요? 기본금리가 1%. 근데 우대금리를 14%까지 주겠다. 자, 이 상품은 이름이 랜덤게임 적금이네요. 도대체 얼마나 랜덤으로 주길래? 들어가 볼까요? 이 상품의 특징이 있네요. 여기 딱 써있네요. 자, 뭐다? 판매 그 한도가 5만 구자, 그리고 연 우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그럼 연 우대 조건이 뭔지를 볼까, 우리는? 연 우대 조건이 뭐냐? 여기 있네요. 랜덤 게임을 해서 나한테서 이겨라.
장난하나? 이렇게 된 거죠. 아니 가입하자마자 15% 준다고 생각해서 가입했는데 원래 주는 건 뭐 얼마? 1% 그리고 얼마 동안 100일만 유지가 되는 상품이에요. 이런 걸 말장난이라고 하죠. 네, 또 다른 거 말고 뭐 그런 것도 있어. 오케이 말고 그 옆에 있는 슈퍼시드 적금 이거는 좀 많이 주네. 13%. 그럼 얘는 뭔데? 네 맞습니다. 계약 기간 내에 매 월마다 씨앗을 한 개씩 심는 거예요. 진짜로 그 씨앗이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회사 어플을 가입한 다음에 이 적금에 가입하고 나면은 매 달마다 그 어플에서 씨앗이 한 개씩 생깁니다. 그 씨앗을 딱을 틔워야지 금리를 이렇게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 피우면. 자, 이런 걸 가리켜서 낚시성 상품이라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금리가 5%가 되는 상품이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아까 물어봤을 때 기본 금리 5%란 말을 안 했거든요. 그냥 금리 5%짜리 상품 있냐라고 말했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엄청 널려 있네요. 굉장히 많네요. 와, 대한민국 만세 80주년 적금. 뭐 이건 뭐야? 나도 처음 보는데. 와, 이런 것 좀 보자. 우리 금리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유공자나 이런 군인인 경우에 금리를 2% 더 준다. 그리고 2025년도에 신생아나 부모인 경우에 2%를 더 주겠다. 참고로 적금 2% 누구 코에도 못 붙입니다. 야, 이거 봐라. 저도 국가유공자거든요.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저도 저 직업군인 출신이잖아요. 저는 3대 병역 명문가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저 셋 다 이제 군인, 다 직업군인 출신이라서 정부에서 상 줬어요, 저희들. 근데 제가 가입해서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야, 대한민국 자체 정부가 이기환 당신에게 병역 명문가로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금 2% 누구 코에 붙일 거냐고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적금이라는 상품이 금리가 의미가 있냐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적금 계산기라고 아세요? 월납이 100이 아까 보니까 30만 원이 최대였네요. 그리고 기간은 사실 1년도 아니고요. 100일이었어요. 솔직히 그냥 1년이라고 할게요. 아까 써있는 건 100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자, 더하기로 줄까요? 곱하기로 줄까요? 단리와 복리의 차이를 혹시 아실까요? 이렇게 하면 설명을 해야 됩니다. 모른다는 소리거든요. 자, 볼게요. 단리라는 건요, 말 그대로 단리는 단수예요. 복리는 복수예요. 되게 간단하게 말할게요. 단리 산을 그려드릴게요. 이 산에서 이제 본인이 단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이 눈덩이 하나를 굴릴 거야, 아래로. 그쵸? 눈 덮인 산이에요. 이 눈덩이가 내려가면서 눈이 묻겠네요? 눈덩이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겠죠. 그렇게 단리예요. 원금에 이자가 붙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근데 복리산에서 복리라는 애가 이제 눈덩이를 떨굴 건데 똑같이 눈이 있겠죠. 눈덩이가 굴러 내려갑니다. 근데 이 복리 옆에 은행이라는 애들이 계속 여기다가 눈덩이를 막 자꾸 던져가지고 붙여봐. 그러면은 이 눈덩이가 눈도 묻고 얘도 물을 테니까 이거보다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겠죠. 그게 복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원금에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원금에 이자가 붙고 이자에도 이자가 붙어요. 이자에도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이자가 계속 이자를 불러오는 제도를 복리제도라 부릅니다. 자, 더하기가 유리하다, 곱하기가 유리하다? 곱하기가 유리하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곱하기를 가입할 수 없다. 왜? 적금에서 복리형 적금에 가입하시려면 기초생활수급자여야 돼요. 비과세가 해당되면서 말이죠. 또는 특수상품이어야 됩니다. 복리상품이 좋은 걸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가입시켜줄까요? 안 해주겠죠? 청년지원자금 같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다 복리상품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야. 아시겠어요? 아무나 쉽게 가입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이 상품은 방금 전에 말했을 때 단리 상품 있다 없다? 있다. 똑같이 보자. 2%로. 세금 떼요 안 떼요? 떼죠. 그러면 일반 과세네요. 30만 원씩 1년 넣었습니다. 그럼 얼마? 360만 원 돈을 넣고 내가 받는 이자 얼마예요? 세금 떼야지. 얼마 받아요? 3만 원씩 1년을 넣었습니다. 근데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치킨 2마리도 못 사 먹습니다. 이걸 누구 코에 붙이죠? 그죠? 아니 적금 금리 다 높잖아. 그렇죠. 적금 금리 높죠. 그래서 제가 이 상품에 가입하려는데 기본 금리가 2%네? 근데 기본 금리가 2%인 거잖아. 다르게 계산하면 다르지 않을까? 네, 똑같이 해볼게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저는 그겁니다. 국가유공자. 그럼 나 2% 더 받을 거 아니에요. 4% 받아봅시다, 우리. 얼마예요? 그러면 이자가. 똑같이. 와, 놀라워라. 그러면 난 얼마를 받나? 6만 5천 원을 받네요. 적금금리 4%짜리 해봤자 6만 5천 원이야. 그러면 6%짜리면 얼마게요? 해봤자. 여기다 3만 원 더 더하면 돼. 9만 5천 원이야. 여러분들 30만 원씩 1년 넣었는데 받을 수 있는 이자가 1년 동안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10만 원이면 여러분들 조금 맘먹고 나가서 가족들이랑 밥 먹으면 바로 넘어가지 않아요? 이거예요. 적금은요, 수익형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돈이 안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거짓말한 게 한 개라도. 이거 심지어 저 이름이 뭐예요? 적금 계산기예요. 적금은 돈을 버는 상품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적금 가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안전성? 그렇죠. 1년 동안 이 원금을 100% 다 지켜주면서 1년 이후에 원금 다 돌려주는데 이자까지도 얹어준다? 관리 비용이 따로 안 되잖아. 이건 가장 안전한 금고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적금은요, 그 돈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법 중 하나인 겁니다. 적금으로 돈 벌라는 말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이해가 있어요? 적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유가 뭐라고요?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적금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아직도 엄마 아빠들은 우리 아이들 딸들한테 적금 들라고 합니다. 제가 참 그걸 보면서 얼마나 웃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그거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거라 생각했는데 왜 이것밖에 못 벌어? 보여드릴게요. 연 5%짜리 적금이 있습니다. 10만 원씩 1년간 돈을 넣는데요. 그러면 10 곱하기 12는 얼마? 여기 문과예요? 이과예요? 문과요? 문과 패스. 저기 이과신가요? 이과이시면 수학 계산은 잘하시겠네요. 자, 10 곱하기 12가 얼마예요? 네. 맞아요. 지금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틀렸으면 나가! 이렇겠죠, 제가. 뭐 어려운 걸 물어본 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뭐 삼각함수 이런 거 물어보겠냐고, 내가. 여기서 갑자기 막 벡터 이런 거 물어보겠어요, 제가? 전혀 안 물어봐요. 다만, 물어보고 싶은 거. 자, 10 곱하기 12는 얼마라고요? 그렇죠. 우리 10 곱하기 12 하면 120이 되겠죠. 근데 저기 몇 프로라고 되어 있죠? 연 5%. 연 5%죠. 그럼 곱하기 5%를 하면은 내가 받는 실제 이자가 나와야 되겠네요. 자, 근데 이거 암산 되세요? 네,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120 곱하기 5분의 100이잖아요. 나누면 20분의 1이네요. 또 나누면 얼마? 6만 원이 나와야 되겠네요. 난 6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왜 실제로 받는 돈이 이거밖에 안 되죠? 세금을 떼가기 전이에요. 이제 이해가 안 가죠? 세금 떼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근데 세금을 떼가기 전인데 왜 금액이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서 상품을 가입하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1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0회에서 12회 이제 막 시작합니다. 그럼 첫 달 몇 개월 곱해야 돼요?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야 됩니다. 첫 달 몇 개월 남았어요? 곱하기 12로 돈을 다 줬죠. 자, 한 달 지났어요. 몇 개월 남았어요? 11개월 남았죠. 곱하기 11로 돈을 줍니다. 몇 개월 남았어요? 10, 9, 8, 7, 6, 5 쭉 떨어지다 마지막 한 달치까지 하고 나면은 금액이 남는 게 거의 없게 되네요. 우리가 생각했던 건 매달 12로 곱한 요 네모 아니었을까요? 근데 실제로는 남은 개월 수만큼만 돈을 준다 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왜 모르는지 알아요? 저거 설명 다 해줍니다. 저걸 설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저 상품을 가입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저걸 모르냐? 은행에서 적금 가입해 본 적 있다 했죠. 그 창구에 앉은 다음에 그 사람이 앞에 있는 펜 꽂혀 있는 거에다가 이제 줄 테니까 여기 형광펜 부분 다 쓰라고 하죠.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 형광펜 부분에 없거든, 저 내용이. 그 종이에는 쓰여있는데 형광펜은 아니거든. 그냥 서명만 하고 싹싹싹싹 지나가니까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어플로 하면 더 심합니다. 왜? 어플은 뭐라 써있어요? 읽지도 않잖아요. 누르고 몰라 누르고 위험하지. 그래 조심조심 사기 조심 이러면서 눌러놓고는 내용 다 지나갔죠. 방금 전에 요 네모가 싹 깎이는 그 금액을 가리켜서 총 운용 월 적수라 부릅니다. 몇 개월 남았으니까 남은 개월 수만큼만 곱해서 주겠다.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고 가입해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거랑 똑같습니다. 옷을 사이즈만 보고 가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나에게 맞느냐를 보고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또 뺏겨요, 우린. 원래 5만 원이네. 근데 이만큼 아까 원래 네모 다 받기로 했는데 요만큼의 삼각형을 누가 먹었다? 은행이 먹어요. 그게 은행의 사업 비용이에요. 왜 은행이 공짜로 여러분들의 돈을 불려줍니까? 그쵸? 왜 은행이 공짜로 여러분들한테 그만큼의 돈을 해놓고는 걔네들도 인건비 들어가겠지. 거기 사람 고용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막 계좌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전산도 운영을 하고 하겠지. 근데 만기 딱 짜고 나니까 원금 다 주네. 만기 딱 끝나고서 이자도 얹어서 주네. 그럼 은행은 뭐가 남아요? 그 생각은 안 해봤어요? 은행은 남는 게 없잖아. 사실 이 이자라는 금액을 은행이 주는 줄 아니까 여러분들이 신기한 거예요. 원래 저 금액은 누가 주는 걸까요? 이자. 누가 주는 거예요? 은행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은행의 상급기관이 국가가 주는 거죠. 은행은 단순 관리자이기 때문에 국가가 준 돈에서 자기만큼의 몫의 이자를 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저걸 해주는 거야. 걔네가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왜 원금은 다 돌려줘.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방금 전에 돈을 누구한테 뺏겼다? 은행이 사업비용으로 빼서 먹었다. 원래 우리는 5%의 돈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2.71%밖에 못 받습니다.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또 뭐가 날아가죠? 그렇죠. 국가도 돈은 뺏어 먹겠죠. 세금 공개 전이었잖아. 그래서 국가가 세금을 뺏어 먹고 나니까 무려 얼마를 떼먹는다? 15.4%를 떼먹습니다. 100만 원을 받는다 치면 115만 4천 원을 빼먹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티가 안 나는 거 같죠? 사실 저 금액을 액수를 좀만 올려보자고요. 이게 만약에 3억이었다면 1,540만 원 뺏기는 건데요? 미친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은 5만 원이라는 돈을 다 받는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여러분들은 절반 이하로밖에 못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적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안전하기는 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금은 수익형 상품이 애초에 아니기 때문에 유지형 상품으로서 가입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적금의 필요성, 적금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가 목적이 아니라 적금을 제대로 알고 적재적소에 쓰라고 이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적금은 지키는 상품입니다. 버는 상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상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고객들 입장에서 어떻게 써요? 그러네? 뭐야? 내가 잘못하고 있었네?
그럼 적금을 가입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잘 모르면서 나한테 왜 그래? 약간 엄마에 대한 불신이 생기더라고.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어머님 시대에는 적금이 맞았어요, 정답이. 여러분들 혹시 응답하라 1988이라고 그 드라마 보셨어요? 거기 그 성동일 배우님 나오시고 해리인가요? 해리랑 그 유준열 나오고 막 옛날에 그 유명했던 드라마 있잖아요. 뭐 지금으로 치면은 그 지금 만약에 요즘에 몇 년도 전 드라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럴까봐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그 태풍상사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넷플릭스에 태풍상사라고 있는데 거기에 똑같이 나오거든요. 자 1990년도입니다 1988년도 시기에 이 88년도 90년도 시기에 적금 몇 프로일게요? 15. 맞아요. 이 당시에는 적금이 15%대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응답하라 1988에서 실제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박보검이 바둑기사였어요. 근데 박보검이 거기서 세계대회 우승을 하면서 상금 5천만 원인걸 받습니다. 그 당시 상금 5천만 원이면 지금은 좀 거의 한 몇 억은 돼요. 네, 한 6, 7억, 8억은 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게 돈을 받은 거죠. 그때 성동일이 딱 말합니다. 그 성동일이랑 그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있어요. 근데 말해. 그때 그 태기는 돈 얼마 받았어? 5천만 원. 이거 사람들이 막 5천만 원? 나 눈이 돌아가는 거야. 야,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이걸로 뭐 할 거야? 그랬더니 뭐야 그냥 태기가 말아서 결정하게 해야지 이랬는데 옆에 아줌마가 그러지 말고 그 저기 강남에 엄마 아파트를 사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엄마 아파트 맞아요. 대치동에 그걸 사라. 그 당시에 5천만 원을 살 수 있었대요. 지금은 얼마게요? 지금 80억대 넘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자, 음마 아파트를 사라. 음마 아파트 그때 가치를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아파트. 근데 옆에 있던 아줌마가 하이 무슨 그런 걸로 아파트를 산대요. 그러지 말고 저기 서울 위로 올라가면은 일산이라는 땅이 있어. 거기 일산 완전 논밭이요, 논밭. 근데 지금 사면은 거기가 나중에 개발이 된대. 그랬더니 옆에 성동일 아저씨가 은행원이었거든요. 조용히 딱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거기 완전 논밭이고 아무것도 소똥 냄새밖에 안 나는 걸 그걸 왜 사? 그 당시 일산 땅 핵심 그 자리거든요. 그 당시 일산 땅 거기가 지금은 금액이 얼마나 되게요? 그 당시 5천만 원으로 만약에 일산에 땅을 샀잖아요. 지금은 평생 놀고 먹는 수준이 아니라 10대가 놀고 먹을걸? 그 당시 그때 땅을 판매했던 그 장소가 정말산역이에요. 지금 정말산역이면 일산 최한가운데야. 일산 그 아파트에 있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백화점 있는 그런 데요. 혹시 못해도 지금 만약에 5천만 원치 않았으면 그 돈이 몇백억 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근데 옆에 성동일이 딱 말합니다. 아이 그 왜 5천만 원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나 은행원이잖아 은행원. 그래 은행 와줘. 적금 들어 적금. 적금 들면은 그 돈이 따박따박 나오고 이자도 계속 안 까먹고 얼마나 좋아. 이런 뭐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말고 적금 들라고. 15%짜리 적금 들어. 이랬어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그 당시 1988년도에는요. 적금과 아파트와 일산의 땅이 같은 가치를 가졌던 때예요. 자, 지금으로 넘어와서 지금은 2025년입니다. 2025년에 자,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고를 거라면 뭘 고르고 싶어요? 일산 땅. 여러분들은 적어도 적금은 아무도 안 고르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맞는 거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물건의 가치와 상품의 값어치는 달라졌습니다. 충분히 많이 달라졌고 이제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는데 왜 아직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한테 적금 들라고 할까? 어머니 아버지의 시대는 그게 최고였으니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시대는 최고였다.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이 잘할까? 지금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 내가 많이 할까요? 그럼 누구의 말을 듣는 게 맞겠습니까? 냉철하게 말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100% 믿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이 찾아보면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기르라고. 부모님의 세대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공부하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거나 이게 더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 지금도 같은 돈이면요. 만약에 제가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 아들이 뭔가를 산다 그러면요. 그럼 전 지금도 솔직하게 말할 것 같아요. 미국 주식들 중에 대량 우량주들 몇 개 사놓고 남은 금액으로 진짜 너 농담 아니고 너 정말 돈 열심히 와서 비트코인 좀 사봐. 진짜 이럴 것 같은데? 되게 간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비트코인은 하나에 거의 이제 얼마 전에 좀 떨어졌어요. 그래도 그래도 10만 달러예요. 1억이라고.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 보게 됐을 때요. 2012년도였을 거예요. 제가 군생활 했답니다. 2012년도에 제가 그 혹한기 훈련이라고 철원에 엄청 추운 데서 텐트 치고 자야 되는 거 있어요. 정말 너무 가기 싫은 거야. 너무 가기 싫은데 우리 병사가 딱 오더니 그때 병사들이 핸드폰을 못 쓸 때예요. 저한테 오더니 딱 그러더라고. 이거 좀 그 혹시 소대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소대장님 혹시 비트코인이라고 아십니까? 그게 뭔데? 이게 그 돈이 되는 건데 이거 한번 사놓고 가시지 그랬습니까? 뭔 소리야? 아니 저기 서하나중사가 막 그거 사고 난리 났다고. 그래? 물어보니까 돈을 벌었대요. 얼마나? 나 8만 원 벌었대. 산지 뭐 한 하루 됐는데. 근데 주식을 하는 내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루 만에 8만 원을 벌었다고? 제가 혹하긴 했어요. 얼마 투자했는데 한 40만 원 투자했대요. 근데 하루 만에 8만 원? 그 수익률 몇 프로야? 20%? 하루 만에? 이건 미쳤다! 그래서 살 것 같죠? 안 사요 저는. 성격상. 그렇게 수익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반대 급부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떨어진다는 건데 하루 만에? 한 달도 아니고 수익률이 20%? 이건 좀 말이 안 돼. 이거는
이 돈을 내가 버린다라고 생각하고 사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30만 원인가 샀어요. 그리고 2주 동안 갔다 왔습니다. 30만 원이 얼마 돼 있었게요? 농담 아니고 30만 원이 6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야. 2주 만에 2배가 이거 와 미쳤다 이러면서 제가 전 재산을 거기다 투자했을까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야 이게 뭐야? 2배나 올랐네? 근데 이거 그래프를 보니까 막 이러고 있어요. 이건 안 된다. 빨리 팔아야겠다. 그래서 팔았어요. 그때 제가 당시 2012년도에 비트코인 30만 원어치 샀던 게 그게 몇 개였게요? 내가 그걸 아직도 갖고 있었으면 난 여기서 일 안 하지. 그 당시에 비트코인 제가 10,000원 안 되게 샀어요. 한 개. 그러니까 30개, 20개 산 거죠. 지금이면 20억, 30억이야. 내가 일할까 안 할까?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상품의 가치라는 건 변동이 되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1970년대, 80년대 엄마 아빠 말을 듣고 진행을 하니까 자꾸 자기가 돈을 못 버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트렌드에 맞춰서 스스로 정보를 얻어가십시오. 모든 주식과 투자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가장 비싼 건 정보예요. 항상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버는 건 당연한 거지만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잃는 경우는 정보의 부재 때문입니다. 근데 돈도 많고 정보도 많은데 돈을 잃는 사람도 있어요. 왜게요? 보통 이거잖아. 부자가 되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많은 사람도 돈이 까질 때가 있어. 왜?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돈도 있고 정보도 있는 사람도 까질 때가 있어. 왜? 움찔움찔 하다가 놓쳤네. 타이밍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돈도 있어야 되고요. 정보도 있어야겠지만 그거 맘먹고 할 수 있는 실행력도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가 없으면 주식에서 돈 벌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조금씩 사서 모아서 장기 투자하세요. 100% 돈 버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워렌 버핏이라는 유명한 투자자가 말한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워렌 버핏은 다 알 거 아닙니까? 네, 그 워렌 버핏이 말씀하신 겁니다. 미국 우량주를 사서 10년, 20년 존버하라.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물론 10년, 20년 이상을 가는 기업이니까 우량주라 부르는 겁니다. 자, 제가 재무설계나 재무 강의를 할 때는 항상 여기서 결정권을 드려요, 이제부터.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한테 재무 상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지금 가장 트렌드가 될 수 있는 달러와 달러 화폐에 관련된 얘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재무 상담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어요? 아니면 달러와 지금 가장 핫한, 가장 뜨거운 트렌드인 달러에 관련돼서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세요. 영상이잖아요. 재무상담. 네. 자, 여러분들 눈치가 조금 없네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재무상담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오늘은 달러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 저한테 이거 재무상담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순간 영상 끊었다가 다시 가야 되나 싶은데. 네. 우리 아까 약속했잖아요. 오늘은 달러 듣기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 지금 이 적금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눌 거고 그리고 금융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꺼낼 건데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알아야 되는 것 중 하나는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내 돈을 지키는 시대입니다. 뺏기지 않아야 돼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화폐 달러에 관련돼서 고객한테 이야기를 꺼낼 때 쓰는 화법이기도 하고요. 이 화법대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따라할 수는 없어도 최대한 쉽게 만들어봤어요. 따라할 수는 없더라 하더라도 분위기를 읽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느낌만을 가져주세요. 네. 세 번째 강의는 잠깐 멈췄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강의 마무리 짓고 끝내겠습니다.